자, 조금 저희가 달려볼게요. 네. 자, 현장 기술직의 네. 조금 더 세부 전공들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현장 기술직을 이행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전공들이 아까 전에 요리와 제과제빵 셰프, 네. 셰프가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정비, 네. 그리고 뭐 타일. 네. 호주에는 워낙 타일업을 또 한인분들이 많이 한인분들이 하시니까 많이 하세요. 네. 시드니야 뭐 반 이상 타일을 한국 분들이 깔았다는 얘기가 있을 아, 정도로. 네. 그리고 용접 과정도 네. 있고요. 예, 그리고 뭐 플럼버라든지 뭐 스톤 메이슨 여러 가지 종류의 학업 과정들이 있죠. 예. 네. 그리고 예전에는 이랬어요. 예전에는 이제 제가 독립 기술 훈련 과정들에 대해 가지고 상담을 오시는 분들은 자, 무조건 본인은 점수제 이민은 신경 쓰지 마세요. 고용주 이민으로 가는 겁니다. 고용주 이민으로 가기 위해서 핵심은 내가 그 고용주한테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나의 태도라든지 기본적인 영어 능력은 가지고 있어도 네. 나의 태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신경 쓰십시오.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가 그 120점 점수제에서 네. 이민을 해나갈 때 10년 전 얘기예요. 네. 그때 변화가 됐을 때 학생들이 정말 많이 떠났어요. 음. 근데 그 이후로 영주권은 더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때가 457을 통한 고용주 이민 네. 시대였고 네. 그때 대부분의 많은 퍼센트, 제가 생각할 때 60% 이상은 네. 이러한 기술 이민으로 받았어요. 네. 근데 지금은 또 다른 국면을 보여주고 있는 측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 드린 491이나 494 비자. 네. 그거는 이제 기술 심사를 통과를 해야죠. 그러니까 본인이 정상적으로 경력은 누구든지 졸업하고 다 쌓고 있습니다. 네. 다 쌓고 있거든요. 저희 학생 중에서는 경력 못 쌓고 있는 학생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경력을 이행하면서 독립기술 이민에 대한 포커스도 잡아서 네. 경력 1년을 하고 그리고 기술 심사도 통과하고 고용주에 대한 접근 부분도 남겨둔 상황에서 만약에 이것들이 좀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다. 또는 내가 영어적인 성취가 굉장히 높다. 또는 내가 공부하고 있던 주가 491이나 494에 대한 접근법들이 굉장히 유리해질 수 있다. 그 지역이. 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들을 동시에 봐야 되는 네. 형태가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내가 쓸 수 있는 카드를 2장을 갖고 가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연방정부 자체 그리고 주정부 자체도 이제 개인에 대한 평가를 좀 다시 보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는 뭐 기술 직종이니까 무조건 스폰서 비자로 가야지. 네. 이렇게 하나 내가 쓸 수 있는 카드를 버릴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양쪽의 무게 배분을 잘 갖고 가다가 내가 이민하는 시점에 가서 이게 더 좋다 나한테 혹은 이게 더 유리하다 이게 선택이 서면 이제 그때 가서 결정을 하면 돼요. 네. 다만 이 기술 심사를 예전에 안 해왔기 때문에 뭐 나도 스폰서로 무조건 갈 거니까 이거는 나의 바람이지 내 미래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양쪽 카드를 다 들고 가시는 네. 그런 형태로 가야 될 거예요. 그리고 확률적인 계산으로 해보면은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 직업훈련 과정을 배우면은 확률은 굉장히 커져요. 그렇죠. 뒤에 쓸 수 있는 네. 비자도 굉장히 높고요. 네. 언어적인 증감 속도가 차이가 많이 난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네. 만약에 내가 나이가 조금은 아직은 어리고 기술 과정을 통해 가지고 호주에서 영주권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충분히 워킹 홀리데이를 아껴두고 이 워킹 홀리데이는 지금 당장 와가지고 제가 돈만 불 벌어볼게요 해가지고 와봤자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돼요. 농장이나 공장이나 식당에서 접시를 닦거나 그러니까 뭐 이력에 전혀 도움 안 되는 그렇죠. 종류의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딱 제한된다니까요. 네. 근데 내가 호주에서 학업을 끝내고 또는 졸업생 임시 비자로 경력을 쌓다가 그 다음에 워킹 홀리데이로 돌아왔을 때는 그 캐리어를 계속 쌓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세부 전공들에 대해 가지고 네. 현장 기술직 세부 전공들도 한번 살펴보죠. 좀 빠르게 제가 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요리 제과제빵을 뜨거운데요. 하는데 네. 이거 저기 엉클로지님 어디로 가야 돼요? 어느 지역으로 가야 돼요?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되느냐보다는 어느 지역은 좀 피하는 게 좋으냐? 피하는 게 좋을까 그렇죠. 이런 그게 더 부분들을 좀 낫겠네요. 알려드리자고 하면은 경쟁성이 대두되는 지역 네. 그리고 언어 요청들이 높은 지역들 네. 이런 지역들은 좀 피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음. 개인의 뭐 언어 능력에 기준하는 부분들이 되겠죠. 특히 말하고 네. 그리고 듣는 능력들 네. 이런 능력들이 이 요리사 같은 경우에 쓰는 능력이나 읽는 능력보다는 더 많이 필요할 수 있단 네.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다윈에 간 학생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타즈메니아 간 학생들이 있거든요. 네.
두 가지 지역들은 타즈메니아는 네. 너무 많은 인력이 몰려서 포화 상태죠. 포화 상태라서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들고요. 심지어는 호스피탈리티 직종에도 엄청나게 많은 인력들이 몰려드는 상황들이 벌어졌고요. 다윈에는 일자리도 한정적인데 네. 인프라 구축이 안 돼 있으니까 네. 근데 거기에 들어갔더니 높은 수준의 영어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자동차 정비를 좀 설명드리면은 네. 자동차 정비는 호주에 대부분의 성인인구는 차가 있어요. 네. 예, 차가 있으면 삶의 질이 틀려지거든요. 근데 이게 교- 자동차 문화죠. 예, 네. 땅이 워낙 크다 보니까 교통 발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동차는 다 성인 인구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직종 선택을 해나갈 때 네. 자동차 정비는 정비소가 있잖아요. 네. 근데 또 다른 직종들은 하청과 하청의 입장으로 이루어지는 직종들이 있단 네, 말이에요. 건설 네. 직종 같은 거. 그러니까 정비소가 있기 때문에 고용주가 당연히 있겠죠. 네. 정비소 사장이 있겠죠. 음. 예, 고용주가 있기 때문에 고용주 이민을 들어가기 위해서 업장 형태가 딱 갖춰져 있다는 거야. 예, 그거는 요리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용접을 하세요. 그리고 또 다른 학생은 자동차 정비를 하세요. 그럼 아까 학업 중에 360시간도 해야 되고 졸업하고 1년 경력 1725시간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레주메를 들고 여기저기 다니겠죠. 그죠? 이메일로 보내보셔도 답 잘 안 옵니다. 직접 이제 레주메를 들고 이런 현장 기술직들은 다녀야 되는데 자동차 정비는 레주메 들고 어디 가세요? 정비소 가면 되죠. 정비소 가면 되죠. 자, 용접은 어디 가세요? 자동차 정비는 현대중공업 같은 데 없어요, 여기. 그러니까 이거 벌써 접근법 자체가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현장 기술직을 생각할 때는 이 부분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돼요. 고려를 하셔야 되는 네. 그래서 뭐 지역적인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지금 인구 점유율도 학업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번다버그, 애들레이드, 퍼스 이렇게 세 지역이 있으세요. 예. 근데 이제 번다버그는 이제 학생들이 꽤 많이 갔었어요. 네. 지난 한 3, 4년간. 네. 예, 근데 학생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경력을 360시간 경력을 구하기가 힘들다. 네. 거기에 정비소가 한 30 몇 개 정도 있나 봐요. 네. 예, 근데 이제 대부분 정비소들이 인력 풀이 이제 채워져 있고 네. 국제 학생이 가가지고 비빌 수 있는 그러한 레벨이 아니라고 학생들이 많이 경험상으로 그렇게 취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뭐 저희가 학생을 보내놓고 나서 피드백을 봤을 때는 퍼스라든지 네. 그리고 뭐 멜번도 예전에는 되게 경쟁이 심했거든요. 네. 근데 한순간 이제 이민법들이 바뀌면서 사립학교들이 좀 좀 난립했던 사립학교 정리들이 좀 됐죠, 학교들이. 정리되긴 네. 해서 네. 뭐 멜번도 하나의 가능성으로 볼 수 있는데 네. 뭐 여전히 멜번도 조금은 그런 부분들이 학생들이 많이 잔존 학생들이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아들레이드는 좀 피하는 게 좋지 않나요? 애들레이드는 지금 굳이 상대적인 거긴 한데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에요. 네. 애들레이드는 네. 지금 일자리에 뭐 무슨 포지션 하나 있으면 120명씩 몰려서 네. 그 경쟁률이 너무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셔야죠. 아무래도 이제 지역 사이즈에 비해서 유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들 수가 많다 보니까 네, 그렇죠. 네. 특히 그러다 간호 보니까 같은 이제 경우는 경쟁적인 거죠. 네. 네. 심지어는 학교 다니면서 카페에서 서빙하는 알바 자리 구하기도 만만치 않다라고 그렇죠. 할 정도로. 네. 네. 그리고 그런 지역들이 더 높은 영어적인 스킬들이 네. 요청이 되세요. 네. 그 건설 직종과 관련해 가지고 목공, 미장, 용접, 타일 이런 네. 직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직종들은 대부분의 많은 구조가 네. 하청과 재하청 형태들로 이루어져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력을 쌓는 데 있어 가지고 제가 아무런 이러한 준비들을 안 해오면은 되게 힘들 수 있어요. 네. 내가 레주메 돌려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일을 시작을 해서 그리고 텍스 파일 넘버를 주고 정상적으로 경력을 쌓아야지 네. 이게 처음부터는 안 맞을 수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만약에 뭐 그게 뭐 캐시 잡은 불법이지만 ABN을 파고라는 경우도 있어요. 아, 이런 사업자와 문제가 있죠. 사업자로서의 계약을 하고자 음.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 그런 거라도 인식을 하면서 네. 그 일을 해주고 경력을 쌓아가면서 주변의 네트워크를 계속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한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또 소개받아서 넘어가거나 네. 또는 내 캐리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잡으로 넘어갈 때는 좀 더 유순하게 될 수 있죠. 네.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잡을 찾아 나가는 이해들이 필요하신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직종들은 요즘에 학교들이 많이 작아졌기 때문에 많은 학교들이 제공하고 있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꼭 원한다고 해서 시드니 테이프에서 공부하고 싶은데 네. 지금 목공을 테이프에서 제공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학업들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상담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하시고요. 네. 그리고 개인의 언어적인 성취, 성량에 대한 부분들까지 네. 감안해서 네. 저희가 어떤 지역들이 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는 네. 이러한 부분들을 해요. 네. 정말 제가 볼 때 얘기를 뭐 한 3-4번 나눠봐도 정말 이렇게 소극적인 분들이 있거든요. 소극적인 분들이 이 일은 경험해보지도 않았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누가 가서 미장을 하면 돈을 많이 번대. 네. 자기 사업을 하면 더 돈을 많이 번대.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접근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사실 본인의 성향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처음에 일을 접근하는 것부터 힘들 거예요. 열심히 들으세요. 네. 그리고 저기 민서 씨가 네. 학생 비자 신청할 때 어학연수 테이프로 묶어서 가려고 하는데 네. 어학연수를 갔는데 어학원이 혹시 마음에 안 들면 6개월 신청해 놓고 3개월 다녀오면 안 되는 거죠? 다른 어학원으로 못 바꾸나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네. 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제가 답변을 한번 드리자면은 이제 호주 학생 비자 규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흔히 이소스 액트라고 얘기를 드리는 건데 네. 네. 학생 비자를 신청해서 들어오시면은 6개월은 네. 6개월은 그 학교를 다니셔야 됩니다. 그렇죠.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본인이 변경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이슈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패키지 과정을 묶어서 와요. 그럼 33, 34 디플로마 이렇게 네. 묶어 오면은 네. COE라고 하는 네. 내가 입학을 한다는 확인서 자체가 다 떨어져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6개월을 어디에 둘 것인가? 네. 학교는 당연히 맨 뒷과정에 두죠. 네. COE가 떨어져 있는 과정들은 네. 그러니까 COE가 떨어져 있다는 거는 COE가 나눠서 나오는 그렇죠. 것들 패키지로 묶어. 33 COE, 34 COE, 디플로마 COE 이렇게 나온다는 그래서 얘기죠. 학교가 동의하지 않으면은 맨 뒷과정에 6개월을 이행하지 않으면은 나가실 수 없는 경우들도 생겨요. 그러면 비자를 다 캔슬하고 한국 나갔다가 다시 비자를 받아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학업 선정을 했을 때 신중해야 돼요. 이 첫 번째 단추를 끼는 네. 이 행동들이. 네. 현 시점에서는 어느 지역이 유리하다고 생각되시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네. 참 아마 대답을 아까 드리기 애매한 저희 그 요리 셰프 파트 설명할 때 아마 주신 질문이 아닌가 싶은데 네.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타스메니아나 다윈은 조금 포화 상태라고 좀 보여지고요. 사실 뭐 네. 지원자가 유학을 하실 분이 나이에 따라도 틀리고 나의 영어 실력에 따라 틀리고 저는 되게 다르다고 보거든요. 사실 뭐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시드니 한복판에 들어서 학교 다니셔도 문제가 전혀 안 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어떤 지방 지역에 위치한 그런 학교를 좀 찾아보시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희 씨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이 좀 궁금하시다 그러면은 사실 저희가 그 질문만 갖고는 답을 드리기가 좀 네. 어려워서 좀 디테일하게 다시 문의를 주시거나 아니면 뭐 네. 저희 이메일 문의라던가 전화 문의를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학사 석사 관련으로 또 전공들을 조금 살펴볼 텐데 뭐 이건 제가 이제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이 학사 석사 관련으로는 제가 왜 이제 좀 여러분들 잘 평소에 들어보지 못한 전공들을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뭐 잘 아시죠? 간호학 너무 많이 하시고 회계학 많이 하시고 IT 많이 하시고 뭐 그 외 공학들도 하시는데 학사 석사 이상 전공들을 선택하시는 분들은요 우선적으로는 내가 점수제 이민의 무게를 조금 두고 간다라는 걸 염두를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학사 석사라는 전문직은 졸업한 시점에 졸업비자 2년 들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취업 스폰서 아까 그게 90%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적정한 스폰서 찾는 게. 그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들 한국에서 기계공학을 졸업했어요. 뭐 어떤 기업에 들어갈 때 그 기업이 뭐 서너 명 앉아있는 회사 당연히 아닐 거고요. 규모가 꽤 있는 엔지니어링 회사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리 학교에서 잘 배웠다라고 해도 기업에 들어오면 뭐 6개월 1년은 그 회사에서 또 재교육을 좀 시켜야 되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자는 2년짜리 졸업 비자예요. 네. 그 이후에 영주권 된다더라 그건 난 모르겠고 지금 우리는 영주권이 있는 사람을 원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요리 같은 경우는 주급을 900불 줘요. 저 친구 오면 뭐 열심히 5일 동안 양파만 썰어도 뭐 웬만큼 뭐 자기 900불이랑 역할을 같이 하는 하겠네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엔지니어링 회사가 저 친구 들어오면 당장 뭔 일을 해내겠네 그러진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전공을 선택할 때 여러분들 대부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회계학하고 IT를 많이 선택했던 이유가 이 회계학하고 IT는 학사 과정에서 뭔 전공을 했든 상관없이 석사로 갈 수 있고 그렇죠. 또 다른 장점은 학사가 3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학업 기간이 짧으니까 비용이
적게 들어가니까 좀 많이 선택했던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회계가 지금 엄청나게 높은 EOI 점수를 요구하잖아요. 왜일까요? 많아졌잖아요. 한국에서 좀 서울에 있는 좀 괜찮은 회사에 직장을 쭉 다니다가 경영학과 서울 시내에 있는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네. 직장에 한 5년차 근무했어요. 30대 초반쯤 된 다음에 와이프랑 호주 유학 후 이민에 도전하겠다. 20대 초반에 워킹홀리데이 경험도 있고. 그럼 그때 이미 30대 이제 초중반이 됐잖아요. 그럼 그 친구가 호주에서 갑자기 의료 분야를 하거나 경영학 출신자가 갑자기 공학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가만 따져보니까 회계? 이거는 한번 경영과에 해볼만하다. 맞물려 있는 직종 중에서 영주권이 되는 직종도. IT 뭐 이것도 IT 안에는 또 IT랑 색깔이 좀 다른 경영 정보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좀 많이 몰렸던 건데 조금 더 찾아보면요 이 직종이 MLT, SSL에 있는 직종 중에 학사 석사 이상 되는 과정이 100가지가 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더 넓게 해서 좀 전문가의 좀 조언을 받아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전공들이 좀 옵션을 조금 더 넓혀보는 것도 네.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이 지금 의료 관련 쪽들은 호주 정부가 지금 보십시오. 각 전공마다 우리 이 전공으로는 몇 명까지 받겠다라고 하는 쿼터를 정해놨는데 지금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회계년도 기준이니까 7월 1일부터 지금 반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게 뭐 예를 물리치료 1784명 그럼 지금 반년 넘었으니까 뭐 한 7, 800명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유학생들이 저 분야들로는 진출하는 게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넓혀 보시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제가 좀 생소한 전공들을 말씀드렸고요.